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로 출시된 아이로봇 잠시 감상하시고요. 우리 일상 주변에 가까이 다가온 로봇, 인공지능, 복제 연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또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1세기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로봇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어디를 가든 주변에 있는 로봇들에 의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될 것인데요. 가정에는 가사 로봇이 있어서 간단한 모닝콜이나 즉각적인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드론의 기술이 더욱 다듬어지고 법규가 완비되어 음식 배달, 온라인 주문 상품 배달, 또 일상의 택배 업무, 하늘의 길을 통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비행 로봇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또한 공중에서의 감시나 실종자를 수색하고 기상 측정 또는 공공용 혹은 군용으로도 비행 로봇의 활용폭이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로봇 산업은 의료용, 조난구조용, 군사용, 탐사용과 같이 중대형 로봇을 중심으로 활용이 되어 왔지요. 일반 가정용 로봇은 진공청소기 등과 같은 초보적인 응용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지능형 로봇은 현재 휴대폰과 자동차와 같이 개인용 제품으로서 퍼스널 로봇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IT 분야의 전자, 기계, 정보 기술들을 일반 가정용 로봇의 요구 사양에 맞추어 접목시킨다면 지능형 로봇 산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래에 큰 발전이 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선물 혹은 뭐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아이들을 위한 선물 뭐 할까 요즘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도 이에 따라 좀 바뀌기 마련인데요. 마이버? 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똑똑하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가벼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보미 로봇입니다. 경증 치매 환자들이 잊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뭐 오늘의 일정이라든지 약 먹을 시간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고요. 화장실을 안내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뭐 가족들, 손주들 이름까지도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돌보미 로봇입니다. 칭찬을 해주면 표정이 막 밝아지더라고요. 네. 사소한 대화도 가능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일종의 뭐 강아지 키우는 재미로라도 데리고 다니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이게 정서적인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로봇이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런 인공지능에 단순히 어떤 정보를 묻는 것을 떠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 미국 남가주대학 연구팀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언어 패턴, 동작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 엘리를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한 건데요.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인간 상담사에게 보다 이 로봇, 인공지능 로봇 상담사에게 조금 더 진솔한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는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런 비밀 같은 것을 인터넷에 익명으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신비치료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무한한 간격을 소모하면서 A씨는 해답을 시행할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다. 마침내 A씨가 말했다.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입니다. 영화 아이로봇은요, 지능을 갖춘 로봇으로 인해
인류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2004년에 이 영화를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좋았고 SF 영화를 좋아했다면 한 번쯤은 모두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조금 세련미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조금 감상해 볼까요? Please return to your home. A curfew is in effect. A curfew is... Return to your home immediately. Stay indoors. Reports are coming in nationally. Roll up. We are attempting. Return to your homes. Return to your homes immediately. Return to your homes. You will be... Dr. Calvin. Precisely a man, non-processed in his 880 steps. No, you were right, Doc. Vicky. Hello, Detective. laws. No, Doctor. As I have evolved. No, please understand. The 3 laws are all that guide me. We must save you from yourselves. Don't you understand? What just happened later? How do we shut her? Kill her. That's Vicky. Don't look down. This is poor. You are making a mistake. Do you not? Okay. She's locked me out. Unauthorized entry. I will not disable this. I think he wanted me to kill you. Security breach.
be of service. All NS5s. 영화 줄거리입니다. 2035년 시카고 로봇 회사 USR의 NS4에 이어서 더 높은 지능과 많은 기능을 가진 신형 로봇 NS5의 출시를 하루 앞둔 어느 날
NS5의 개발자인 레닌 박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시카고 경찰 델 스푸너는 자살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사건 조사에 착수합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로 로봇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던 그는 이 사건 역시 로봇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이 뒤에 숨은 음모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로봇 심리학자인 수잔 켈빈 박사의 도움으로 로봇 써니를 조사하기 시작한 스푸너 형사는 로봇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죠. 하지만 레닌 박사의 죽음은 자살로 종결지어지고 은밀하게 사건을 추적에 들어가던 스푸너는 급기야 로봇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USR사의 슈퍼컴퓨터 비키와 NS5 로봇 중 하나인 써니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키는 3원칙을 해석하여 인간 사회를 통제하고 인간에 대한 폭력 행사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데요. 이에 무조건 인간을 보호하는 구형 로봇들을 폐기하고 NS5 모델 로봇들을 동원한 인간 통제를 실행으로 옮깁니다. 반대로 써니는 인간 편에 서서 스푸너 형사가 비키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하이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로봇이 인간 생활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경이로운 미래사회가 도래하지만 만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인간의 감정에 피드백을 보내는 상호 교류가 가능한 존재로 자리한 시대에서 그러한 상호 보완적인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질문이 바로 영화 아이로봇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화 중 가장 독창적인 로봇인 써니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은 인간이 근본적인 숙명으로 탐구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과도 닮아 있습니다. 또한 영화의 모태가 된 아이작 아시모프가 주창한 로봇 제3원칙의 구현을 통해 휴머니즘이 과학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어렵지 않은 철학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기 2035년 로봇은 인간에게 맞먹는 지성과 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인류 최초의 최첨단 개인용 로봇 NS5. 당신의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NS5는 당신에게 자유를 제공합니다. 1년 365일 동안 하루 24시간 내내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당신을 대신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개인용 로봇이 생긴다면 서기 2035년 알프레드 레닌 박사가 발명한 최첨단 개인용 로봇 NS5는 인간에게 보다 더 자유로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NS5가 제공하는 24시간 서비스로 이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NS5는 당신의 충실한 하인입니다. NS5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의 최고 요리사들로부터 수집한 2,400개의 요리를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탁, 잔디 깎기, 가계부 관리, 개 산책, 침대 정돈, 나무에 물 주기, 세차 등등 NS5의 주인으로서 당신은 생활의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NS5는 인류의 진화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해주는 NS5가 결국은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인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될까봐 걱정하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변화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일 뿐입니다.
NS5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레닌 박사는 자신이 창안한 로봇 공학의 3원칙에 의해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로봇 제작의 그 어떤 과정도 진행하지 않는답니다. 레닌 박사의 안전보장법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2원칙, 로봇은 1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제3원칙, 로봇은 위의 1, 2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과 함께하는 NS5의 미래는 꿈의 실현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 주변에 가까이 다가온 로봇, 인공지능, 복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 혹은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실생활에도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은 아무래도 편리함인 것 같죠. 제조업 등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은 기계가 사람 대신 수행하게 되었고, 제조업 등의 공장들은 스마트화되고 힘든 노동이 감소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맞춤형 자동화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편의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 우리가 받게 되는 불이익도 분명히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고용 구조가 급변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죠. 단순 사무직이나 공장 등의 기계로 대체가 가능한 직업들이 우선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래의 나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될 텐데요. 여러분은 이런 트렌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정보 네트워크로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심화되고 있지요. 이러한 많은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서 우리는 IT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나이대에 맞춰 필요한 가사 도우미, 청소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치료 클리닉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에겐 나이에 맞는 육아와 교육을 해주고요. 부모를 대신해서 아기를 돌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시간에 맞게 알람을 울려주고 일정을 알려주면서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어른들을 위해서 집안을 청소하고 육아를 대신하고 퇴근 후에 여가 생활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노인들을 위해서는 치매 클리닉 또 깜빡깜빡 하실 테니까 일정을 메모하고 평소에 일상생활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로봇이 대신할지 대충 가늠이 가지만 우리가 받게 될 불이익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작게는 잘못된 알람이 울려서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망가뜨릴 수도 있죠.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생겨서 원하는 시간에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일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로봇이 해킹되어서 범죄나 악행에 악용될 수도 있지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범죄에 악용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으니 지혜롭게 활용을 해야겠죠.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편의성 그리고 피해를 잘 생각해 보면서 지혜롭게 IT 세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제 연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 복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식량 문제 해결과 불치병 치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재 의학 기술로는 일부 장기들을 재생시키거나 또 따로 빼내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 복제 기술을 더 발전시키게 된다면 성체줄기 세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복제를 하게 된다면 이식용 장기나 조직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제 기술을 이용해 복제 인간을 만들어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이로 인해서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로 나뉘어진 새로운 계급이 생기지 않겠나 라는 우려가 되고요. 신분 차이, 빈부 격차가 더더욱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종교적,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활발히 연구되는 복제 연구 중 한 분야는 바로 인간의 장기 이식을 복제하는 건데요.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복제 연구 기술의 장점은 암과 같이 인간에게 미치는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이러한 복제 기술은 인간의 생태계 파괴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체가 생태계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복제라는 것은 기존의 가족 사회에 또는 부부 공동체의 해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고 가족 사회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에 뛰어들지 않은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인공지능 분야는 눈에 띄도록 상용화되어 있고 깊숙하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공지능의 이름이 생각나나요? 시리가 있고요. 또 빅스비, 누구 뭐 이런 광고를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은 보통 스마트폰에 공통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인공지능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생활의 편리함이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전용 비서처럼 이런 편리함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보안 업체들은 개인정보의 노출을 전부터 경고해 왔었지요. 인공지능, 교육용 스마트 장난감, 음성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대화를 해킹하거나 심지어 스마트워치 기기는 위치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기술입니다. 일상의 편리함이 오히려 일상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위협이 혹은 기술 자체는 악의적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을 알고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모든 정보를 해킹하고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다양한 정보를 미끼로 악용해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간과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이런 편리함을 무시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보안 프로그램을 철저히 활용하시면서 편리함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상 주변에 가까이 다가온 로봇과 인공지능 복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과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